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56회 황금돼지띠의 세테크, 재테크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부동산을 말한다. 나는 아직도 부동산이다. 외치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중과세 시대지만 그래서 부동산을 말한다. 이 원에서는 저번 시간에서는 55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세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돌려보기, 다시 보기를 인터넷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하고 이 세택스 플래닝하고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쉬운 말도 많아서 20년 산 부부도 요새 이혼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2000년이 흐르고 노마 시대부터 아마 고조선 시대부터 세금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세금하고 재테크하고는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 이건 절대 헤어지지 않는 부부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세금만 알아서 되느냐? 자, 이번엔 재테크 시작합니다. 재테크를 해가지고 아니 나는 44%에 들은다고요. 그러면 뭐냐면 무주택이라는 소리입니다. 전 국민의 아직도 44%가 집이 없어요. 주택 보급률은 뭐 120%니 뭐 104% 넘은 데가 언제니 110%니 그런다지만 많이 가진 분들이 있고 또 적게 가진 분도 있고 또 안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앞으로 집을 이제 가질 거니까 이제 천천히 나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움막이나 짓고 자연인처럼 살 거야. 그래도 세금 낸다 그랬죠. 주민세 내야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 안 당하려면. 산속으로 도망간다고 세금이 없는 건 아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부동산과 세테크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제가 세테크를 중시한다. 왜? 힘들게 오랜만에 모아놓은 재산이 한 번 착각을 한다든가 이걸 세테크를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면 허당. 내 재산이 안 모아진다. 또 하나는 세금은 뭔 일을 다 끝난 다음에 내기 때문에 그때 목돈으로 내려고 그러면 참 뭐 상속세, 증여세도 마찬가지고요. 양도소득세는 더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안 했으면 덜 낼 텐데 이게 뭐 몇 천만 원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서 2년 거주기간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건 또 2년 거주기간이 있네. 이것도 이걸 거주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 후에 샀어야 되는데 내가 10개월 만에 저 집을 사가지고 이렇다니까 이래서 그때는 후회도 늦다 그랬잖아요. 후회 막심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세테크와 재테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별하지 않는 부부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을 말한다. 나는 부동산이다. 지금 거래 절벽 시대에 가지고 있는 분, 안 가지고 있는 분은 억울해요. 참 우울증 와요. 저 순이네는 뭐 집을 하나 샀는데 작년에 분당은 22%나 오르고 뭐 서울의 전국의 집값이 6.9%씩이나 올랐다면서 나는 그냥 나도 전세 5억 들었는데 주인이 나갈 때 집값 내가 올랐으니까 전세금이 5억인데 5억 8천 받아가세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나는 그런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연말연시라 여러분들 세금 때문에 특히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지금 공시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1월 9일까지인가요? 나 이의 신청해야지. 나 가가지고 따져볼 거야.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이렇게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을 말한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과거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는 트렌드는 두 가지 같아요. 전번 시간에 말했지만 2006년도에 9억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9억의 한계선을 넘지 말아라 이런 것이 13, 14년 동안 안 바뀌는 거고 40년 동안 안 바뀐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65세 기준. 내가 지금 100살, 120살을 받아보는데 이게 40년 동안 65세 이게 기준점이 노인의 기준점이 뭐냐? 75세로 하자. 일본처럼 좀 늘리자. 그 다음에 은퇴도 왜 60세만
공무원들도 62세면 나가라 그러냐. 나 아직 수투렁하다. 나 지하철 공짜로 안 탈게. 나 노령연금 주지 말라니까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만 그렇게 우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왜 제가 이 나이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은퇴하시는 우리 베이머 부모가 여러 가지로 아직 수투렁한데 재테크를 못 했는데 1년에 88만 명이 나가라 납니다. 약 90만 명이 타이든 자이든 그만둬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재테크를 못 했단 말이에요. 3분의 2가 재테크를 못 했어요. 내가 아주 빵빵한 주택을 가져가지고 주택연금이라도 그냥 빵빵하게 70세에서부터 한 300에서 400 나왔으면 좋겠으나 그거에다가 뭐 또 그동안에 좀 벌어놓은 자기 퇴직연금 이렇게 합하면 그런 대로 품위를 유지하면 살 텐데 내가 재테크를 못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은 44% 속에 종부세도 걱정 없고 재산세도 걱정 없고 양도소득세도 걱정 없으나 노후가 걱정되는 우리 베이머 부모에게 고합니다. 또 하나 고하는 것은 88만 명에서 9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면 그때 비근으로서 재테크를 시작해요.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Don't rush.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다가는 시드머니가 서든데스 합니다. 그동안 좀 모아놓은 돈, 양발 속에 사모님 몰래 장롱 속에 감춰놓은 돈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안 하려면은 광고를 보는 방법, 과장된 광고를 보는 부동산 광고에서부터 세금 문제에서부터 재테크 문제를 차곡차곡 공부를 해라. 비단 이춘모의 재테크로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낯가는스럽죠. 내가 물론 세미나장에서는 이걸 좀 제대로 맨날 보고 오세요. 공부 좀 해오세요. 이러지만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첫 번째는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이 부동산 이게 크게 써야지. 황금 돼지. 분필이 황금색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써주고 있는데. 부동산을 말한다. 아직도 부동산이다. 베이머 부모의 70%, 73%가 집 한 채 가지고 노후를 매달리고 있다. 매달리고 있다. 집. 세계에서 가장 내 집 마련 꿈을 가장 오래 꾸는 민족이다. 전 인구가 수도권의 절반이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땅과 집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 중국 사람들은 달 뒷면에도 뭐 가고 화성도 가는 시대에 무인 자동차가 벌써 돌아다니는 시대에 만들 수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건 땅이다. 땅은 늘릴 수가 없어요. 46억 년 전에 신이 만들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땅 한 평을 늘릴 수가 없어요. 땅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케플러 22b라는 거, 22b. 지구의 2.5, 600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뭐 찾았다면서요? 온도가 22도고 사람이 살기 좋다. 물도 있고. 거기로 이사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600억 광년? 그건 언제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땅과 집은 우리 라면 찍어내듯이 화장품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롱롱 타임이 걸린다.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발표했지만 아마 입주가 되려면 10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최소한 7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것이 그 욕구를 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5천만 국민에게 우리가 이제 1000명당 주택 수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졌을 때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훨씬 적지만 이게 막 우리 자동차 만드는 대국이잖아요. 배도 잘 만들잖아요. 이걸 막 집을 그냥 막 자동차 만들듯이 생산 라인에서 해가지고 다 한 대씩 줘버리면 좋잖아요. 그냥 아파트 33평, 40평짜리를 쫙 이렇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부동산이다. 땅을 늘릴 수도 없고 한 평도 만들 수도 없는 구조와 집을 자동차를 자동화 기계에서 만들 수도 없다. 이렇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재테크니까요. 부동산 정책은 이건 슬로우야. 집을 금방 못 만들잖아요. 신도시 지금 이제 분양받았을 때 입주하려면 3년 걸리고 슬로우 트랙. 요새 유행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대. 패스트 트랙. 법안을 뭐 330일 안에 어쩐다더라. 패스트 트랙인데 이 정책은 패스트 트랙이야. 아니 좀 뭐 좀 하려고 쭉 해놨는데 어머 못 팔게 하네. 아이고, 응? 5년 거주 10년 못 보유했다고 내 재건축을 못 팔게 하네. 8.2 대책, 4.1 대책, 9.13 대책. 어머 뭔 틀을 이렇게 패스트 트랙처럼 빨리빨리 정책이 바뀌는 거야. 왜 세금은 맨날 바뀌는 거냐. 78년 주택 공급 규칙이 있는 것처럼 136번이 바뀌었거든. 주택 공급 규칙이 처음 나온 거에서부터. 올해만 해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내 일도 바쁘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과장으로서 할 일도 바쁘고 맨날 상사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정책을 따라가느냐. 내 집 마련에 어떻게 재테크를 해란 말이냐. 그러니까 에버시 셀렉션을 할 수밖에 없다. 오판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분양을 하나 받고 싶어도 도대체 어디다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두 번째, 신혼부부들이 나는 작년에는 7년 이하를 신혼부부라 그랬더니 이제 신혼부부들에 대한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제도 또 2개로 나눠가지고 우선해서 특별히 주는 것하고 일반 분양하는 것하고 또 2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에서부터 신혼부부도 특별 분양권, 일반 분양권, 가점제, 추점제, 지역 우선, 세대주. 이게 도대체 힘들다. 공법은 또 말할 것도 없다. 집 하나 지어보려면 이놈의 건축법에서부터 어렵다. 부동산은 어렵다. 정책을 짜는 국토부 장관이랄지 정부도 어렵다. 집값을 잡을 만하고 하면은 또 저만큼 돈만 가고 또 너무 잡아가지고 교각 사로라고 또 거래 절벽이 안 되니까 너무 또 공급을 안 해버리니까 이러면 또 집이 또 모자라지 않느냐. 정부도 머리 빠진다. 힘들어 죽겠다. 아마 김영민 국토부 장관도 참 보면은 안쓰럽더라고요. 막 저기 저기 평양역 가서 또 막 가서 그 뭐야 착공식에 하고 또 그 다음 날 GTX 또 착공식에 가고 또 저기 또 어디 가야 됩니까? 막 또 왜 우리는 철도 안 놔주냐 그러니까 호매실에 또 가서 또 달래기도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3기 신도시 우리는 오지 말아라. 집값 떨어졌다 그러니까 벌써 3기 신도시도 데모하잖아요. 막 발표하자마자 우리 집값 떨어졌다 그러니까 참 그분이 참 제가 좋아하시는데 참 그렇게 안쓰러워요. 참 힘드실 거예요. 아무튼 자, 뭐 이건 이상한 또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참 협치를 이룰 수 없는 국민의 모든 5천만 명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내가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중과세되면 태행적 법 같잖아요. 태행성 법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정책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시행 규칙만 해도 136번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테크를 안 하고 세테크를 안 할 바에는 내가 산속에 저 지리산 꼴차게 가서 염소나 키우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 또 은퇴를 내가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해서 보장받고 싶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세테크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두는 지금 내년에 2012년 이미 그렇지만 작년부터 그렇지만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나 팔래. 나 팔아서 우리 딸 내년 봄에 결혼시켜야 되는데 나 팔래. 근데 사지도 못해요.
사고 싶어. 이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의 욕망이고 거래의 하나의 질서죠. 수요와 공급도 맞아야 되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파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죠. 또 세금에서는 수증자가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으면 증여자가 있고 상속세도 상속인이 있으면 피상속인이 있고 이렇죠. 이렇듯이 또 우리가 세금에서도 이 국세청하고 우리 개인 국가죠. 국가가 있으면 개인이 있죠. 공법이 뭡니까? 공법이. 세법도 하나의 공법 아닙니까?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팔고 싶고 사고 싶은 욕망을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에서는 테러와 진입하는 진입로와 테러를 지금 차단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가 있고 제도적으로 주택법에서 제한되는 게 있고 세법에서 너무너무 중과세율이니까 나 못 팔겠다. 증여해버려야겠다. 나 죽을 때 상속세로 나눠 가져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황금 돼지 때에 이게 거래 냉각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개업을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 분들은 70%가 전문가시죠. 로컬 부동산. 내년 부동산이 좀 흘러내릴 것이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증권이나 금융계통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좀 오를 것이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 말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는 뭐 이중간첩이냐 이런 게 아니고요. 희소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오릅니다. 저는 오른다고 보거든요. 안 내리면 오르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장마비가 꽉 껴 있어도 단비가 내리는 곳은 국지적인 것은 단비의 단맛을 보는 부동산은 제한적이고 선별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고 팔고 싶은데 지금 이게 왔다 빙하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 현장에 32년을 있으면서 아까 일기 신도시 때부터 제가 지켜봤다 그랬잖아요. 일기 신도시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제가. 수많은 정책과 대책과 136번에 대해서 주택 공급 규칙이 바꿔오는 과정을 보면서 빙하기라 그럽니다. 지금. 근데 얼음은요. 얼어야지 녹습니다. 얼어야지 녹는 거 아닙니까? 해빙기라는 게 있잖아요. 동결기. 동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빙을 합니까? 그러면 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이제는 약간의 주택법, 전번 시간에 제가 뭘 했냐면 2014년 말에 통과되었던 주택 3법 개정안처럼 약간은 손질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 재건축 초과이득에 대한 한수 제도랄지 주택법 개정이랄지 도정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듯이 이제도 우리 트렌드에 맞는 정부도 그런 정책을 쓸 겁니다. 세금도 이렇게 거래가 너무 절벽이 있으니 정책을 다시 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다고 막 이 주택 정책을 이제 잡았는데 이걸 그냥 뭐 라면 끓여 먹듯이 그냥 이걸 막 솥에다 놓고 불을 떼서 그냥 확 이걸 해빙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2019년, 2020년 앞으로 40개월 남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또 서울시장이 지금 8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 또 그분은 보이스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하고 있지만은 약간은 세금 얘기를 말고라도 이 거래에 대한 것은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정책적으로 사고팔고를 못하니까 이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21년, 22년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서서히 그래도 많은 정책이 헤이빙하는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4번. 참 저도 참 어지간해요. 보면 맨날 10개를 써가지고 이게 우리 시청자 뭐 어떤 분들은 우리 참 교수님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맨날 이렇게 10개를 그렇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쉽게 하려는 거. 이 세금을 이게
강의하다 보면 다른 데서도 수업할 때도 저 그렇지만 이 PPT로 하면 저 편해요. 외워올 필요도 없어요. 쫙 해놓고 얘 21%, 25%, 6%짜리고요. 40% 구간이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게 졸아요. 꼬박꼬박 졸더라고요. 강의장에서 해보면.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제 자신이. 네 번째 할 얘기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대한민국은 더 넓게는 한반도는 더 넓게는 세계적으로는 응축과 수축을 반복한다. 응축하고 수축, 팽창을 반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주는 빅뱅 폭발하고 있다고 그러죠. 아니,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자는 동안에도. 무슨 말이냐? 국토가 특히 수도권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서울 스페셜, 서울시티, 경기도 28개 시하고 3개 군, 25개 구. 이 녀석이 한강 이렇게 흘러가죠. GTX라는 50m 이하로 속도로 다니는 그레이트 트레이닝 익스프레스가 이제 우리 고양시에서부터 동탄까지 A축, A노선, B노선, C노선, 8호선 연장 이런 식이 되면서 시간대가 1시간 반, 1시간 20분 걸리던 것이 18분대로 19분대로 응축돼 버린 거예요. 제가 전번에 여주 얘기했잖아요. 여주가 50분이 안 걸리거든. 49분 정도 걸리는데 판교에서 타면 옛날에 여주 가려면요 2박 3일 걸린다는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응축돼 있다. 이렇게. 이것은 왜 제가 말하려면 재테크는 여기에 철길 따라 도로 따라의 시간 따라에서 숨어 있다. 이걸 전번 시간에 한번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기 신도시 할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팽창은 뭐냐? 반대죠. 서울이 점점 커져가지고 경기도 오고 붙어버렸어요. 이게 원래 한 10여 년 전에 이걸 경기도에서 공기도지사가 할 때 서울은 뭐고 외곽이란 말을 쓰지 마라. 외곽 순환도로가 뭐냐. 그래서 엊그저께 현 지사분이 그랬고 옛날에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합해버리자. 지금 보면은 보스턴하고 어디 쪽을 합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 메트로 되는 거죠. 메트로폴리스칸, 메글로라도 메트로.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하고 서울시를 합하면 한 2,200만 정도 되는데 도쿄가 한 3천만 명, 상하이도 한 3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게 쪼개냈지 않느냐. 이만한 나라가 서울시를 25개로 쪼개놓고 두 번째로 성남시, 무슨 부천시, 의정부시 해가지고 28개 시로 쪼개놓으니까 행정은 편리해요. 제가 행정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정부 집값 따르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방배동을 딱 보면 서초구 방배동 집값하고 도로 넘어서 사당동하고 집값이 이게 틀리지 않느냐. 제가 재테크 측면에서 부동산을 말한다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법정동 때문에 내 재산 가치를 평가받아야 되지? 왜 봉천동이라는 단어하고 신림동이라는 단어를 왜 법정동을 이름을 좀 바꾸자 그랬을까 하는 거에서부터. 이래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 5년 안에 이제 GTX가 달리게 된다면서요. 5년 정도 지나면 아마 50m에 정말로 그레이트 트레이닝 익스프레스 한가, 그렇게 빨리 가는가, 진동도 없는가, 소음도 없는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부동산 시장의 판도도 엄청 틀려질 겁니다. 지금은 3호선을 타고 저 킨텍스 고향을 가려다 보면 대곡 정도에서 김밥 하나 사 먹고 가야 돼요. 멀잖아요. 근데 앞으로 삼성역까지 18분이면 온다. 이런 시대가 A노선, B노선, C노선이 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된다면 이미
경기도하고 서울은 합동, 합병, 물리적인 개념,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법정동적으로는 구별이 돼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동 공간으로서는 저는 융합되고 합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테크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굳이, 물론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굳이 내가 돈도 없는데 돈을 은행에서 좀, 아이고, 국민은행 은행장님 나 좀 꿔주세요. 지금 LTV 때문에 40%밖에 안 주고 30%밖에 안 준다는, 또 이주비도 못 한다면서요. 이런데 좀 돈 좀 꿔주세요. 또 안 되니까, 아, 수협이나 제2금융권 가서 이자를 비싸게 주고라도 좀 돈 좀 꿔주세요. 이런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 5년 후에는 여기서 우리 집 가는데 19분 걸린다니까 저게 5분의 1 값밖에 안 되더라. 제가 남양주 얘기를 했습니다. 옥정지구 같은 데는요, 집값이 시범단지에 대우 프로죠.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놓은 것이 뭐 지하 주차장이면서, 서울에 그 집이 있다면 18억입니다. 지금 강남에 제일 좀 비싼 모 아파트가, 아자 들어가는 아파트가 18억씩 간대요. 20억 간대요. 25평에. 거기 가면 3억밖에 안 가요. 37은 21, 36, 18, 6배. 정확히 6배. 6배가 싸. 근데 지금 가려니까, 전철을 타려니까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런데 앞으로 뭐 8호선이 연결되고, 앞으로 이제 뭐 다른 GTX가 연결이 되면 우리 집을 19분 만에 가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당동에서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가지고 남부순환도로가 막혀요. 그러면 신림동 갈 때요 20분 넘어요. 내가 사당동에서 동창회를 했어요. 너 뭘로 갈래? 그러면 택시 타고 간다. 버스 타고 간다. 그래? 나중에 익스프레스를 타고 가면, GTX를 타고 가면 내가 먼저 집에 가 있는 수도 있다, 이 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은 길이, 자기 개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길이 답을 할 것이다. 특히 이 GTX랄지 이런 광역 철도가 경기도가 서울을, 집값을,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수서역에서 부산을 가보십시오. 2시간 16분입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도 2시간 안 걸립니다. 저 중학교 때 서울 올 때요, 완행열차 타고 16시간 걸렸어요. 왜? 무슨 놈의 역마다 수는지. 그때 촌놈이라 난 지하철, 기차도 멀미를 했거든요. 자,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하드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수축과 방청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 판도가 5년 후에, 5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는 시범적으로 그런 열차들이 된다면 그 역세권의 아파트의 판도는 틀려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말했죠. 신안산선이니 월판선이니 여러 가지 철로가 그 다음에 연장선들이 되는 것을 주목해서, 수도권에서 가장 늦게 전철이 들어가는 것이 김포요. 김포도 도시철도도 내년이면 개통돼요. 그걸 반증하고 있잖아요.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잘 오르지도 않았던 김포가 두 더블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도를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두는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빨리빨리 떠야 되나? 이거 10개는 해야 하는데. 숫자로 본 부동산 시장을, 숫자. 우리가 숫자 하면 요새 민감한 게,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든가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분양가가 4,600만 원대가 되고, 여러 가지 거래 건수가 50만 건이 오래됐고, 이렇게 숫자로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숫자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선호도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학이고, 어느 구에 가면, 저쪽에 노원구랄지 도봉구랄지 가면 뭐 70%, 80% 이상이 아파트만 두고, 전라남도 광주에도 아파트 숲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부동산이다 한 것이 대표 주자가 가까이는 땅이었는데, 아파트란 말이야, 아파트. 또 가까이는 너 몇 평에 살아? 너 방 4개짜리 사냐? 방 3개짜리 사냐? 그러면 너 일찍 성공했구나. 너 금수저냐?
너 처갓집에 장가 잘 갔네. 처갓집에서 돈 꽂았니? 뭐 돈 좀 대줬니?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 아파트가 부동산을 나는 부동산입니다 말할 때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건 다 지금 제껴 놓습니다. 우선 내가 주거용 재테크 할 때는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뭐 단독도 좋고 수익형 부동산도 좋고 그런데 그 부동산을 다 제껴 놓고 주거용 부동산으로 말할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아파트를 만들어 보고 두 번째 내 거 소유를 가져보고 그 다음에 옮기는 거. 이 겁이 많아서 못 옮기는 거예요. 이걸 팔고 아니 우리 집이 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이고 3년 전보다 우리 집을 2억을 더 준다는데 그러고 이제 이걸 덜컹 팔았다가는 이제 2억이 올랐으니까 남은 거는 안 오신 줄 알고 이사를 가려니까 남은 것은 4억이 올라있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 이동, 수직 이동이 수평적인 이동 할 수가 없어요. 25평 사신 분들이 화장실 2개 애들이 커가니까 33평으로 가는 거, 넓혀가는 거, 동네를, 로케이션, 입지를 옮기는 거, 나 지금 연립주택이나 좀 이렇게 사는데 고급 아파트로 바꾸는 거, 퀄리티 있는 아파트먼트로 바꾸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재테크인데 이게 기술을 요한다 이 말이에요. 기술.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 저 때만 해도 그랬죠. 그때 분양가가 제가 그랬잖아요. 전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해밀리 아파트, 선수촌 아파트가 그 당시 최고급 아파트였어요. 88년도에. 근데 32평 해밀리 아파트 A형이 분양가가 4,300이에요. 4,300. 지금 한 평값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3호 3차 방배동의 분양가가 4,600만 원대잖아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전 시절은 또 뭐예요? 음마 아파트가 2,300만 원. 지금 20억 간다는 게.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뭘 말하냐면 집을 마련하기가 그런대로 쉬웠어요. 쉬웠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중위권 평균 값이 전세는 5억이요. 웬만하면 8억이 가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말이에요. 포기지 포기. 3포가 아니라 아파트 포기지. 결혼 포기. 그러면 부모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임대주택이랄지 싱가포르식 전번에 그랬죠. 제가 헨리 조지 얘기도 하고 이런 토지 공개념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철저히 이게 지금 배제된 시장에서는 자기 캐시머니로 사야 되고 은행 돈으로 사야 되는 현장에서는 넓혀가는 거, 로케이션을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주택에서 고급 아파트 형태로 이동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이것을 욕망은 있으나 옮기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래서 재테크다. 자, 이것을 공부를 좀 해보고 관심을 가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집을 파세요. 무주택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조건이 있으시면 분양 받으세요. 파르시라고요. 예를 든다면. 자, 파르셔서 임대로 가십시오. 임대시장으로. 다자냐면 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많이 아낍니다만은 새 아파트를 어떻게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솔루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나 이걸 좀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이건 또 전화 오는 겁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전화를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나머지 그 우리 여섯 번째 하도가 시간이 여섯 번째 하도가 제가 세금이 문제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금 얘기는 이번 56회에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세금이 재테크에서 뗄 수 없는 부부관계다. 이건 이혼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55회를 다시 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인기 있는 방송이 도시오브입니다. 도시오브. 그 유명한 MC 이경규 씨하고 이덕화 씨가 뭐 배를 타고 이거 낚시를 하더라고요. 나만 믿고 따라와. 그 타이틀이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저만 믿고 따라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도시오브를 왜 그러냐면 재테크는요 똑같이 이경규 씨하고 거기 누구야 아까 이덕화 씨하고 뭐 또 누구 뭐 나오더만 이런 사람들이 가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산에 낚시를 갔는데요. 저희 회원들하고 한 마리 새꼬시 낚시를 못 해요. 어떤 분은 잘 잡고 쭈꾸미 낚시도 가는데 뭐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러면 나는 뱃멀리기만 나가지고 누워있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니까 뱃멀미는 뭘까요? 새가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이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인트를 못 찾아가지고 낚시를 못하는 거예요. 선장은 금방 잡았다가 강어도 잡고 우럭도 잡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재테크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시 어부가 되십시오. 능숙한 프로 낚시꾼이 돼야 됩니다. 25개 서울시와 수도권이 넓고 넓습니다. 수만 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만 167만 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만 15만 채의 4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사고 싶으시죠? 넓혀가고 싶으시죠? 입지, 로케이션을 바꿔보고 싶죠? 현재 내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을 아파트먼트로 이사하고 싶으시죠?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돈이 없다. 은행에 융자를 그 좋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정부를 부양할 때 돈 꿔주고 하면서 집 사라 그럴 때 왜 그때 내가 집을 안 사? 지금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울증 털어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기회는 항상 늦었다 할 때 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구장창 더 새 아파트를 더 진보된 강남에 뭐 그 비싸다는 아자 들어가는 아파트보다 더 커뮤니케이션이 좋고 퀄리티가 있고 마감 자료가 더 좋은 아파트를 앞으로 30만 세대 이상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자, 공부하십시오. 재테크를 느끼십시오.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좀 멀다 하더라도 포인트를 잡으시면 응축됐잖아요. 19분 만에 우리 집 간다고요. 초인증 누릴 수 있어요. 집값은 6분의 1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신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경계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서울경자 시계에 있는 서울의 문화와 서울의 전철과 서울의 쇼핑과 서울의 학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름만 틀린 부동산도 얼마나 많다. 그럼 무슨 말이냐. 망망한 대에 가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쭈꾸미 낚시를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정보를 가지고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풍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장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찌를 내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되나. 재테크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테크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 베이버 부모에게 고함 그랬을 때 그 용기를 잃지 마시고 아직 나는 늦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도 신이 나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거야. 남들은 5년 동안에 집값이 22%나 오르고 아니 5억에 분양받은 것이 지금 10억이 됐다는데 내가 도저히 속상해서 못 살겠다 하신 분들은 안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부를 하나 칭찬합니다.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추진 정책이 뭐냐면 사회적 배려자에게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택공급 시행 구책에서도 75%를 전 분양 물량의 75%를 우선권을 주겠다. 3번이나 당첨 기회를 주겠다. 세금도 안 받겠다. 여기서부터 또 청소년, 또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돈이 좀 없으니까 그런 부부들을 아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해야 돼. 요새 똑똑한 신혼부부들이 요새 행복주택 받으려고요. 야, 이게 3인 가족으로 6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떡하지? 이게 소득이 많아서. 그러면 당신이 유아휴직계를 빨리 내. 그래가지고 전략 전술을 쓰는 거죠. 예를 든다면 특별 분양권을 연구해 봅시다. 특별 분양권은 경쟁률이 10대 1 이하라는데 도대체 특별 분양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요? 연구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좋은 특별 분양 영순위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훈처에서 주는 유공자 같은 경우는요. 배우자에게까지 이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되거든요.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가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겨요. 84점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서부터 모든 임대주택 하나 얻더라도 내가 한부모 가정인데 우리 대학생인데 근데 월세를 왜 1,050을 내야 될까? 남들은 왜 9만 원을 내고 저걸 얻었지? 100에 99만 원을. 또 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얻는 거야? 아파트인데 46제곱미터인데 13만 원 내고 산다는 거야. 어떤 거야?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방송을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44%에 속하신 분들은 바쁘거나 이 방송을 볼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방송이 좋은 점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5번인가 4번 나가요. 새벽에 3시에도 나가고 낮에 2시에 본방송 나가고 아침에 10시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때 이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소득 격차가 부동산 격차란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득 격차가 옛날에 너 대학 나왔냐? 고졸 월급이냐? 대학원 나왔으면 더 받냐? 그런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그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연말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방빼라는 거 가지고 제가 1시간을 가지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 권리금법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반대적인 얘기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아파트만 그럴까? 아파트에 몰락은 오지 않을까? 우리 유명한 가수 이름의 달의 몰락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제가 잘 부르는 노래거든요. 제가 잘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달의 몰락. 뭐니 뭐니 해도 뭐니 그 뭐니라는 노래 있어요.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데 불명한 것은 제가 왜 이 단어를 쓰려면요. 대한민국이 아파트가 다 살아남지는 못해요. 분명히 분양가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노후 아파트로 변해가면서 이게 가격이 흔들려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공화국이고 새 아파트를 사가지고는 다 재미를 봤잖아요. 재테크가 제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옥석을 가려가지고 내 아파트가 혹시나 몰락이 되지 않을까. 몰락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했는데 전세가 이하로 내려가지고 집주인도 죽고 세입자도 죽어버린 깡통 부동산에 대한 몰락. 분양받고 프리미엄 줬는데 그 가격 이하로 몰락. 어떤 산업이나 뭐가 이게 산업이 몰락해서 쇠퇴해서 집값이 한정없이 내려가 버리는 거. 제가 왜 아파트에 몰락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빨리 그러면 우리가 현명한 재테크는 내 이 집이 그런 상태에 놓을 것 같으면 팔아야죠. 매도를 해야죠. 금매 물건을 내놓아서. 그러니까 수습을 해야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 에그 이펙트, 후라이드 이론 그랬을 때 변방에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추락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항상 아파트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특히 새 아파트라도.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해라는 말 뜻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내후년의 대결 구조는 10개 할 수 있겠네요. 아파트가 몰락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변방에 있는 것을 잘 분석해가지고 남보다 먼저 대책을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띠, 올해 개띠죠. 황금돼지띠. 이게 개띠 하니까 생각나는 이 강아지인데 어떤 홍아무개 부부는 맨날 이런 말 쓸 때 뭐 개가 짖어도 뭐 기차는 간다나. 뭐 아무튼 황금돼지가 울어도 2019년은 넘어갈 겁니다. 2019년, 20년, 21년 이것만 하면 뭐의 싸움일 거냐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싸움이 된다. 유주택자는 누구하고 싸워요? 다주택자, 유주택자는 정부하고 국세청하고 국토부하고 싸우겠죠. 세금 많이 내세요. 정부세 올릴게요. 무주택자는 누구하고 싸워요? 집주인하고 싸우지. 누구하고 싸워요. 그리고 전세 빼주세요. 전세 안 나가서 못 쓰겠습니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주택자는 또 누구하고 싸우냐.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하고 싸워요. 아빠 우리도 집 사가지고 저기 학군 좋은데 어디로 좀 가자. 그리고 새 아파트로 좀 이사 가자. 그러니까 아빠가 알았어.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래요.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심정 압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에 망하죠. 저 지하실에서 7년간 살았어요. IMF 때. 저는 그 심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무주택자. 갑과 을의 관계가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 저는 세입자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임대인이고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집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갭 투자하신 분들 보시면 집주인은 세입자, 다시 말하는 아까 말하는 임대인이 집주인인 것이에요. 집을 샀는데 5억짜리 분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 4억이다. 또 전세 아니더라도 은행에 융자를 받았다면 나는 작은 방하고 화장실만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은행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몰락하게 되고 금리가 5%대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가덕에 되고 산업이 이렇게 되고 제조업이 안 되고 일자리가 몰락하게 되면 이게 순환 구조의 고리가 끊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빚의 속도로 갚아라 이런 뜻입니다. 약간 이 뜻은 빚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빚을 뭐라고요? 빚의 속도로 1500조가 된 이 시장의 빚을 빨리 빚의 속도로 갚는 자만이 이런 냉각기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금리는 치솟습니다. 벌써 지금 5%대 이상 내신 분들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읽었다는 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일 거예요.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그러죠. 저도 책을 사서 읽어봤거든요. 참 도시가 불평등하더군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2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소득 격차가 부동산 격차, 주점제가 뭐고 가점제가 뭐고 이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마무리해라 그러네요. 마무리해라. 마무리. 제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오늘 또 다 못 하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경제란 녀석은요. 저번에 말했죠.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경제는 알아서 이렇듯이 경제는 어느 실물과 같아서 참 다루기가 힘들죠. 그런데 경제는 신용에 대한 의존도가 97%라 그래요. 이 말은 뭔 말을 하냐면 이 신용이 무너져버리는 신용사회가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1억을 맡겨놨는데 저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누가 맡겨요? 이 은행이 망하지 않고 내 원금하고 이자를 바로 5분 내에 캐시로 줄 것이다 하니까 은행이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아까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랄지 부동산 가격의 추락, 부분적인 것, 토지 시장의 몰락,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가격 하락, 그 다음에 대체주택이랄지 대형주택에 대한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가격 추락, 이런 신뢰도가 무너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 제3의 우리 IMF도 당해봤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도 겪어봤죠. 그 다음에 일본의 추락, 26년 동안 추락하는 모습도 봤죠. 우리도 냉각기가 오래오래 롱타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네 국민들은 전부 다 부동산 투자다 같더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화를 바짝 냈지. 그래 너희들은 땅도 높고 부자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땅도 좁고 인구가 많이 모여 사니까 모두가 집에 대한 투자자다. 내가 이런 말인데 지금은 이제 뭐 100만 불도 넘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저 아파트가 3,4억 갈 때 하우머치 그래서 야 이거 30만 불 정도 줘야지 사 그랬더니 농담한다는 거야. 아니야 캐시로 30만 불 줘야 돼. 그때가 3억 갈 때야. 지금 뭐 100만 불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의 밴쿠버 애들이 시애틀 애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고 거기도 밴쿠버도 3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북경 아시안 게임 때문에 중국의 집값, 베트남 집값, 주택 보급률이 베트남이 지금 30%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국이 한 80%밖에 안 된다. 우리가 110% 정도 된다. 그래서 뭐 해외 부동산에 관한 얘기도 하고 글로벌적인 감각을 키워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또 하나의 하두는 글로벌 감각을 키우자. 주식이든 채권이든 선물이든 부동산 감각이든 이런 것도 젊은 친구들은 글로벌적인 감각을 키우자 이런 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정확히 2019년도
규제의 역설이란 말을 쓰죠. 규제의 역설. 아까 교각 사료도 얘기했지만 솥불 고치려도 소 잡는 꼴도 되지만 정부도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중에. 나는 실수요자라니까, 난 투기가 아니라니까, 나는 복부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해를 줍니까? 1세대 1주택은 당첨기에도 25%만큼 주면서 또 그것도 집도 6개월 안에 팔아라면서 나 진짜 집 나무 가려고 그런다고. 나 이제 연립에서 하나 살고 있다고. 근데 왜 당첨기회를 안 주는 겁니까? 저는 실수요자다. 나는 옮겨가려는 사람이다. 왜 그런데 청약 자격 자체도 안 주느냐? 규제의 역설이죠. 피해자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부동산 불황기에는 난세에는 영웅이 난다지만 이렇게 난세는 부동산 안 팔릴 거 아닙니까? 뭐. 과장된 광고 시대가 될 것이다. 과장된, 내가 진급해가지고 과장이 됐으면 좋겠죠. 과장된 광고 시장이 영업 없는 광고 없고 광고 없는 영업부터 더 파헤치기 때문에 에베스 셀렉션에 안 걸리려면 공부하자 이럽니다. 마무리해라 그러네요. 몇 가지 좀 집이 있지만 제가 5가지의 5 질문을 내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질문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스스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5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그건 시간이, 내가 다른 데서 시간을 좀 너무 양보했나 보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동산을 말한다. 20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앞으로 한 19, 20, 21, 20 3, 4년 동안의 부동산을 말한다를 얘기했습니다. 자, 56회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테크 재테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